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급 한정식집 계산대 앞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명품 재킷을 입은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녀는 방금 전까지 노인의 경제력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70만 원짜리 식사 계산을 두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노인의 딸은 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상견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계급과 존엄의 충돌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의 딸은 이 순간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지혜는 아침 7시 40분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죠. 아빠, 준비됐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지혜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예비시댁과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죠. 지혜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뒤적이며 오늘 만날 정복자 씨를 떠올렸습니다. 선우의 어머니였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3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혜는 베이지색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갈색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지혜야. 네. 오늘 내가 운전할게. 지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운전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허리가 좋지 않아서였죠. 지혜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아니다. 내가 한다. 아버지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차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차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 지혜가 불렀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혜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일까요? 아니면 결심일까요? 지혜야, 우리 버스 타고 가자.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스요? 오늘 상견례인데요? 그래서 버스로 가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상견례는 보통 차를 타고 가는 게 예의였죠. 더구나 예비시댁은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 두었어요. 지혜는 선우에게서 들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죠. 아빠, 그쪽에서 좋은 식당을 예약하셨대요. 차로 가는 게 버스로 간다.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나와 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혼자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었죠. 지혜는 서둘러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정도 걸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앞서갔고 지혜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4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은 모두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10분이었습니다. 상견례 시간은 11시였죠. 강남까지 버스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죠. 아빠, 왜 갑자기 버스로 가시려는 거예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류장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이요? 응.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턱선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목덜미에 난 주름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릴 적 일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지혜만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일찍 공사장에 나가셨고 지혜는 혼자 학교에 갔었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김밥과 주먹밥을 먹을 때 지혜는 그저 물만 마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지혜를 데리고 동네 분식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라면 2개를 시켰죠. 아버지는 자기 라면의 면발 절반을 지혜 그릇에 옮겨주었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나왔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초록색 버스였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지혜와 아버지도 차례로 올라탔죠. 아버지는 교통카드를 찍고 뒤쪽 자리로 갔어요. 지혜도 카드를 찍고 따라갔습니다. 버스 안은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지혜와 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풍경이 지나갔어요. 편의점, 빵집, 세탁소. 지혜가 36년을 살아온 이 동네의 모습이었죠. 문득 선우가 떠올랐습니다. 선우는 한 달 전 청첩장 디자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지혜 씨, 예식장은 강남 쪽으로 잡을까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우리 집이랑은 좀 멀지 않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쪽이 좋다고 하셔서요. 하객들도 오기 편하고. 선우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알았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혜는 선우를 2년 전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선우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죠. 하지만 성실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선우와 만나면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문제는 선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복자 씨는 첫 만남부터 지혜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혜의 직장, 학력, 집안 배경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대기업은 아니고요? 정복자 씨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혜는 그날 선우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원래 좀 꼼꼼하신 분이에요. 선우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불안했어요. 버스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밖의 강물을 바라봤어요. 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오늘 잘 될까요?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아버지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났죠. 강남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교통이 복잡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간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지혜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9시 30분 버스는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혜와 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혜는 길을 건너며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한정식집까지는 10분 정도 더 걸어야 했어요. 지혜는 아버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갈색 구두였죠. 지혜는 작년 아버지 생신에 새 구두를 사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제가 드린 구두는요? 그건 아껴 신는다. 오늘 같은 날 신으시라고 드린 건데요. 오늘은 이게 더 편하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시 40분
두 사람은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송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이었죠. 지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바라봤어요. 준비됐니? 네. 지혜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지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 내 아빠가 있잖니. 그 한마디에 지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와 함께 식당 문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실내는 고즈넉했어요. 마루복도 양쪽으로 개인 룸들이 나 있었죠.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지혜가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예요. 선우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혜를 보자 작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선우의 시선이 지혜 옆에 아버지에게 머물렀어요. 지혜는 선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죠. 아버지의 낡은 구두와 오래된 재킷을 본 것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선우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어머니가 먼저 와 계세요. 세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혜는 선우 옆에서 걸으며 그의 손을 슬쩍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선우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죠. 방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복자 씨와 선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복자 씨는 화려한 무늬의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였죠. 그녀는 지혜와 아버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중한 인사였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복자 씨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아버지를 훑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지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실망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시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 옆에, 선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 가족이 마주보는 형국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복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멀지는 않으셨죠?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지혜를 보며 말했어요. 지혜 씨는 어디 사세요? 노원구요. 아, 노원구. 거기서 여기까지 차로 얼마나 걸려요? 정복자 씨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선우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식사부터 하시죠. 그래, 그러자. 직원이 들어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차례로 나왔어요. 섬세하게 담긴 음식들이었죠. 지혜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단정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정복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답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정복자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존댓말은 여전했지만 온도가 떨어진 느낌이었죠. 지혜 씨 어머님은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렸죠. 그러셨군요. 안 됐네요. 정복자 씨는 짧게 말하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정복자 씨는 시선을 피했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정복자 씨가 냅킨으로 입을 닫고 말했어요. 지혜 씨, 우리 선우가 좀 소심한 편이라 아내가 잘 이끌어줘야 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혜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선우 아버지 회사가 제법 크거든요. 나중에 선우가 물려받으면 지혜 씨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지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는 빨리 낳는 게 좋아요. 지혜 씨 나이가 36이잖아요. 정복자 씨의 말에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지혜는 아직 젊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정복자 씨는 아버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은 늦둥이가 힘들다잖아요. 그건 두 사람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테이블 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복자 씨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렇죠.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복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오늘 초대한 건 저희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놀란 듯 아버지를 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딸 일인데 제가 내야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복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반반 내시죠. 아닙니다. 아버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황급히 따라갔죠. 계산대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총 60만 원입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봤어요. 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카드를 꺼냈어요. 아빠, 지혜가 작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카드를 건네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혜는 그 떨림을 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0만 원은 아버지의 한 달 용돈이었어요. 아버지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죠. 지혜가 매달 용돈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늘 아껴 쓰셨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그때 뒤에서 정복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정복자 씨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우월감일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지혜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주차는 어느 쪽으로 하셨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스 타고 갑니다. 네. 선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복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버스요? 여기서 노원까지요? 네. 아버지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정복자 씨는 선우를 봤습니다. 선우는 시선을 피했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인사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혜는 뒤를 따랐어요. 뒤에서 정복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특이하시네. 그 말의 의미를 지혜는 알았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침묵했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10분 후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참았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왜 버스를 타겠다고 하시고, 왜 계산을 하시고. 지혜야. 아버지가 지혜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단했어요. 아빠는 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단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는 먼저 올라탔고 지혜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혜는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청송원 간판이 작아져 갔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선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지혜 씨, 미안해요. 단 5글자였습니다. 지혜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죠. 버스는 다시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혜는 옆에 앉은 아버지를 슬쩍 봤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아프다는 것을요. 버스가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밖의 강물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죠. 선우였습니다. 지혜 씨, 통화 가능해요? 지혜는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네.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좀 그러셨죠? 선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다시 말했죠.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세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알아요. 지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님이 계산하신 건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반이라도 보내드릴까요? 그 말에 지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끊을게요. 지혜 씨.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가 작게 물었어요. 선우냐? 네. 뭐래? 사과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죠. 버스가 노원구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지혜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선우의 어머니 정복자 씨였습니다. 지혜는 놀라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정복자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건 처음이었죠. 지혜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 씨, 나예요. 정복자 씨의 목소리는 식당에서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 부드러움이 진심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좀 어색했죠? 처음 만나는 자리라 그래요. 다음에는 편하게 만나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정복자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이 좀 고집이 세시네요. 지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산 말이에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초대한 건데. 저희 아버지 뜻이셨어요. 지혜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6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 말에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복자 씨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선우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돈 걱정 없이 사니까. 지혜 씨도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복자 씨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은 무시였어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또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분 37초였죠. 누구였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았어요. 아버지도 누구인지 짐작했을 거예요. 2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점심 먹었지만 배고프지? 뭐 해줄까? 괜찮아요. 저 배불러요. 라면이라도 끓일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느꼈어요.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집에 들어와 지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렸죠.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선우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아직 읽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혜 씨, 미안해요. 지혜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결국 지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혜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택배요. 박선우 씨 앞으로 온 거예요. 지혜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지혜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지혜는 상자를 거실로 옮겼죠. 상자 겉면에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복자였어요. 지혜는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과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샤인머스켓, 망고, 한라봉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작은 카드도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정복자 올림. 지혜는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지혜는 불편했어요. 이 선물이 배려가 아니라 과시처럼 느껴졌죠. 뭐가 왔니? 부엌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카드를 상자 안에 넣었어요. 과일이요. 선우 어머니가 보내셨대요.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상자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녁 6시 지혜와 아버지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였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지혜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말이다. 내가 선우 씨랑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아빠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똑바로 봤어요. 반대는 아니다. 하지만 걱정은 된다. 무엇이요? 저 집 사람들이 너를 동등하게 대할지. 아버지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느낀 불편함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선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데 선우 씨는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더구나. 아버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지혜도 그걸 느꼈어요. 선우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 아버지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혜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 10시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가 과일 보냈다는데 받았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름대로 배려하신 거예요. 지혜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우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지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받았어요. 고마워요. 짧은 답장이었어요. 선우는 금방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 정말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지혜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였죠. 거실로 나오니 아버지가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일찍 일어났네. 아빠도요. 두 사람은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내 인생이다.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선우와의 결혼이 맞는 선택인지. 회사에 도착한 지혜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견례가 계속 떠올랐죠. 점심시간 동료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혜야, 어제 상견례 어땠어? 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시댁분들 좋으시던?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오후 3시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는 복도로 나가받았어요. 지혜 씨, 응,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디서요? 우리 집 근처 카페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혜는 알았습니다. 선우도 어제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7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하늘은 맑았지만 지혜의 마음은 흐렸어요. 저녁 7시 지혜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선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우 씨. 지혜가 부르자 선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지혜를 반겼어요. 왔어요.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선우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선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혜 앞에 커피를 놓고 마주 앉았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지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어요. 지혜 씨,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요. 제가 말렸어야 하는 건데. 선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았어요. 선우는 어머니를 말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선우 씨. 응? 어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혜의 질문에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요. 말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지혜 씨. 선우는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손을 빼냈어요. 전 선우 씨가 제 편이 되어주실 줄 알았어요. 제 편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우는 다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지혜 씨, 결혼하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선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혜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래요. 네. 지혜는 놀라서 선우를 봤습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선우 씨 집에서요? 네. 어머니가 직접 요리하신대요. 지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선우의 집에 간다는 건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의미였어요. 아버님도 같이 오시래요. 선우의 말에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꼭 가야 하나요? 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지혜 씨 아버님이랑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으시대요. 지혜는 선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선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얼굴이기도 했죠. 알겠어요.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고마워요, 지혜 씨. 선우가 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혜는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선우네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아빠, 너 혼자 가거라. 지혜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가주세요. 제발이요. 아버지는 지혜를 봤어요. 지혜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알았다. 가마. 고마워요, 아빠.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혜는 잠을 설쳤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선물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죠. 토요일 아침 지혜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갈색 재킷을 입으셨어요. 지혜는 아버지께 새 옷을 입으시라고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죠. 11시 두 사람은 선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를 탔어요. 선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착했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선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선우가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선우의 집은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복자 씨였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정복자 씨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30평은 되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죠.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슬리퍼 여기 있어요. 지혜와 아버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정복자 씨가 준비한 슬리퍼를 신었어요. 거실에는 이미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5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앉으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복자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선우 아버지는 출장 가셔서 오늘 못 오셨어요. 정복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한 명이라도 적으니 좀 나았죠. 자, 드세요. 정복자 씨가 음식을 권했습니다. 선우가 먼저 갈비찜을 집어 먹었어요. 지혜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죠? 정복자 씨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해요. 선우 아버지가 집밥을 좋아하셔서. 정복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 집안 살림, 선우 아버지의 회사 이야기까지 쏟아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어디서 사세요? 정복자 씨가 갑자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노원구입니다. 아, 거기 아파트 값이 요즘 어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자 씨는 계속 말했어요. 강남은 정말 비싸요. 우리 집도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2배가 됐어요. 지혜는 불편했습니다. 정복자 씨의 말은 자랑처럼 들렸어요. 지혜 씨 아버님, 혹시 집은 몇 평이세요? 정복자 씨의 질문에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25평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담하시겠어요. 정복자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정복자 씨는 쉬지 않고 말했어요. 선우의 어릴 적 이야기, 대학 이야기, 회사 이야기까지. 선우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선우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봤어요. 선우는 그저 음식을 먹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정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혜 씨,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을 거예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건 아직 빨리 낳는 게 좋아요. 지혜 씨 나이도 있고. 정복자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아버지를 봤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손주는 빨리 봐야죠. 그건 두 사람 일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복자 씨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딸을 많이 아끼시나 봐요.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선우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정복자 씨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자. 선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따라가려다 멈췄어요. 정복자 씨와 아버지가 단둘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정복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 말이 좀 직설적이었나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복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애들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지혜 씨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정복자 씨의 말에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지혜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정복자 씨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선우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았어요. 이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정복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가죽 앨범이었죠. 선우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정복자 씨는 앨범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선우였습니다. 이게 돌 사진이에요.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죠. 정복자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사진에는 선우와 부모님이 함께 있었어요. 지혜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모든 사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죠. 우리 선우가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부리고. 정복자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슬쩍 봤어요. 선우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도 어렸을 때 사진 있어요? 정복자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당황했어요. 네, 있죠. 다음에 가져와요. 보고 싶네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지혜의 어린 시절 사진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으셨어요. 앨범을 다 보고 나서 정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에요. 결혼 준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혜는 긴장했습니다. 선우도 자세를 바로 했어요. 예식장은 제가 아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곳이에요. 네.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좋은 날짜는 금방 차니까요. 정복자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봤어요. 선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우 씨, 이거 알고 계셨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알아보신다고 해서.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혜 씨, 화내지 마요.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정복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할 문제잖아요. 물론이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고요. 그냥 일단 예약만 해둔 거예요. 정복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선우 씨 의견은 어때요? 지혜가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보신 곳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지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우는 결국 어머니 편이었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히 지혜 씨 의견이 중요하죠. 근데 어머니가 벌써 계약금도 넣으셨대요. 계약금까지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복자 씨를 봤습니다. 정복자 씨는 태연했어요. 좋은 날짜가 하나 남아서 급하게 잡았어요. 지혜 씨도 마음에 들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결혼 준비가 복잡하잖아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정복자 씨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지혜는 알았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지혜 씨, 진정해요. 선우가 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똑바로 봤어요. 선우 씨는 제 편이 아니네요. 무슨 소리예요? 제 편이죠.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정할 일이라고. 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정복자 씨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야. 정복자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 지혜 씨한테 설명해. 선우는 지혜와 어머니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결국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선우는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그만 일어나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집에 가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 벌써 가시게요? 과일도 준비했는데. 정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조금만 더 계세요. 선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우를 봤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복자 씨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무슨 일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그럼 왜 가시려고 해요? 정복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유가 없다니요? 정복자 씨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선우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도 따라갔어요. 선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지혜 씨, 이러지 마요. 선우가 지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봤어요. 놓아주세요. 지혜 씨. 선우 씨는 어머니 말만 들을 거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지혜 씨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요. 다음이요? 다음에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약속할게요. 선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신발을 신었어요. 잠깐만요. 정복자 씨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하지만 아기는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시면 되잖아요. 정복자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제 딸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하죠. 당연히. 아니, 안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에 정복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딸의 생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하시는 게 존중인가요? 저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요. 도움은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선우야. 정복자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선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내가 뭐라고 해? 이게 말이 되니? 정복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지혜를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시간이었어요.
선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과하셨어요. 그 말에 정복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예식장 예약은 저희랑 상의하셨어야죠. 선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으로 선우가 어머니에게 반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정복자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제대로 정한 적 있니? 내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말에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우는 결국 어머니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자. 아버지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지혜 씨. 선우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혜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혜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지혜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품어주었어요. 아빠, 응,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혜를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지혜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집에 도착해서도 지혜는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저녁 먹어야지. 아버지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해. 아버지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선우에게서 문자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전화도 15통이나 왔어요. 하지만 지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선우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혜 씨, 나예요. 문 좀 열어줘요. 인터폰 너머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혜 씨, 제발이요. 얘기 좀 해요. 선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혜 씨랑 잠깐만 얘기하고 싶어요. 지혜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선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지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선우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선우의 어머니 정복자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지혜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혜 씨, 나예요. 정복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네. 어제는 내가 좀 그랬죠? 미안해요. 정복자 씨의 사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지혜 씨 기분 상했죠? 조금은요. 지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다시요? 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해도 풀고. 정복자 씨의 말투는 진심 같았습니다. 지혜는 망설였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혜 씨. 네. 우리 선우가 많이 힘들어해요. 밥도 안 먹고. 그 말에 지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복자 씨는 계속 말했어요. 선우가 지혜 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월요일 아침 지혜는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 수진이 물었어요. 지혜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아챘어요. 선우 씨랑 싸웠어? 응, 조금. 많이 싸운 것 같은데? 화해해. 수진은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 선우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지혜 씨, 선우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왜 왔어요? 얘기 좀 해요. 제발. 선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 앉아 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알아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선우 씨. 지혜가 선우를 봤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선우 씨는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선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어요. 토요일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더니 결국 입 다무셨어요. 그건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고개 숙이시더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들어가 볼게요. 지혜 씨, 잠깐만요. 선우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손을 뿌리쳤어요. 놓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선우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혜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선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요일 저녁 정복자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혜 씨,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내일이요? 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선우 아버지도 같이 가겠대요. 지혜는 망설였습니다. 정복자 씨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지혜 씨 아버님도 모시고 와요. 우리 제대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지혜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지혜와 아버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번과 같은 청송원이었어요. 입구에서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지혜를 보자 반갑게 웃었어요. 왔어요. 어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니 정복자 씨와 선우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 아버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복자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공손한 태도였어요. 앉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윤석진입니다. 아버지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박종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혜를 봤어요. 지혜 씨죠? 선우한테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까지 차례로 나왔어요. 식사를 시작하며 정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괜찮습니다. 지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계속 말했어요. 예식장 일도 제가 너무 앞서 나갔죠. 취소할게요. 네. 지혜는 놀라서 정복자 씨를 봤습니다. 지혜 씨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알아봐요. 이번엔 제대로 상의해서. 정복자 씨의 말투는 진심 같았습니다. 지혜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선우 아버지가 이야기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일 하셨네요. 할만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종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힘들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혜는 조금 놀랐어요. 선우 아버지는 예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과일과 식혜였어요.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박종민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번에 윤 선생님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은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박종민 씨는 잠시 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반반합시다. 그건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안도했어요. 계산을 하러 모두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말했어요. 총 70만 원입니다. 박종민 씨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지갑을 꺼냈어요. 그때 정복자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낼게요. 윤 선생님 부담되실 것 같아서.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산대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도 얼어붙었어요.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복자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초대한 거니까요. 윤 선생님은 이미 저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반씩 내자고 했습니다. 그래도요. 경제적으로 부담되실 텐데. 정복자 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쏠렸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여보. 박종민 씨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복자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35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지갑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씨를 똑바로 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계산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복자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복자 씨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냥 제가 내겠다는 거예요. 배려 차원에서. 배려요.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배려라는 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라뇨? 정복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집중됐어요.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말, 그게 무시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에 정복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종민 씨가 끼어들었어요. 윤 선생님, 제 아내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박종민 씨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정복자 씨를 봤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당신네 집만큼 돈도 없고 큰 집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정복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딸을, 그리고 저를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무시한 적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따지셨죠. 아버지의 말에 정복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우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선우야, 조용히 해. 정복자 씨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를 깔보고 계십니다. 말 조심하세요. 정복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복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제 딸이 이런 집안에 들어가서 평생 고개 숙이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정복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안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입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으시죠. 하지만 제 딸을 존중할 줄은 모르십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복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지금 모욕하시는 거예요? 모욕은 제가 받았습니다. 제 딸도 받았고요. 아버지는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제 딸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존중받으며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종민 씨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정복자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종민 씨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계산대 직원을 봤습니다. 전액 계산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안 돼요. 정복자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왜 안 됩니까? 제가 낼게요. 제가. 정복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윤 선생님. 정복자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카드를 건넨 후였어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70만 원이 아버지의 카드에서 빠져나갔어요. 지혜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씨를 봤어요.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복자 씨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는 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지혜 씨. 선우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봤어요. 선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선우를 보며 깨달았어요. 선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언제나 무력한 사람일 거예요. 선우 씨.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고개 숙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지혜 씨도 우리 집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할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선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어요. 선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씨. 미안해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선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응. 고마워요. 지혜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지혜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 다 괜찮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이다.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지혜도 울면서 웃었어요. 아빠, 계산은 왜 하신 거예요? 70만 원이나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요? 더 이상 저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말에 지혜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혜야,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네. 돈이 많고 적고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걸 잊지 마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선우가 나왔습니다. 정복자 씨와 박종민 씨도 함께였어요. 정복자 씨는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지혜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와 함께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은 지혜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식당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선우와의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 집에 가면 라면 끓여주세요. 그래. 계란도 넣어주세요. 알았다. 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어요. 버스는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혜 씨, 다시 생각해줘요. 제발. 지혜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우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지혜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30분쯤 지나 버스는 노원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니? 아니요. 안 해요. 정말?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혜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약속대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라면을 다 먹고 지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도, 지혜가 선우와 헤어진 것도 모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걱정되기도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6월의 햇살은 따뜻했어요. 지혜는 회사 창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점심 뭐 먹을래? 동료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밥 어때? 좋아. 가자. 두 사람은 회사 근처 김밥집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김밥을 주문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웃었어요. 그래. 응. 3개월 전만 해도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 선우와 헤어진 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 몰라. 연락 안 해.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우는 헤어진 후 한 달 동안 계속 연락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죠. 김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지혜야, 응?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수진의 질문에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래, 천천히 해.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왜요?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갑자기요? 그냥 너랑 밥 먹고 싶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지혜는 웃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고깃집 어때? 네,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자주 외식하자고 하셨어요. 지혜가 혼자 힘들까봐 걱정하시는 거였죠. 퇴근 후 지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어요. 아빠, 왔니?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물었어요. 요즘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정말? 아버지는 지혜를 자세히 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아버지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아빠가 미안해. 지혜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게 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전 후회 안 해요. 아빠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지혜의 말에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야말로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네. 처음 봤어요. 아빠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처음이었다. 그때 정말 화가 났거든. 알아요. 두 사람은 고기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알았으면 해서.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존중이야. 알아요, 아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너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네. 지혜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보며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혜가 5살 때 찍은 거였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아버지처럼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요. 지혜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선우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2개월 전에 온 거였어요. 지혜 씨, 잘 지내요. 행복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선우 씨도 행복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지혜는 대화창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지혜는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좋지. 두 사람은 된장찌개 재료를 샀습니다. 두부, 애호박, 된장. 평범한 식재료들이었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 씨? 지혜는 돌아봤습니다. 선우였어요.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우 씨. 지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줄 알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선우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 옆에 여자가 선우를 쳐다봤어요. 아,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예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지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 씨는요? 저요? 저는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선우는 잠시 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네, 조심히 가세요.
선우와 약혼자가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괜찮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혜는 진심이었습니다. 선우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지혜는 밑반찬을 챙겼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봤지? 네.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강릉이나 속초. 아버지의 제안에 지혜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요? 너랑 둘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가요. 지혜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상견례, 선운의 집 방문, 마지막 식사, 그리고 아버지가 당당하게 서서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혜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선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온전히 존중하지는 못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지혜를 지키지 못했죠. 지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일요일 지혜와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가에 앉아 지혜는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풍경이 바뀌었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뭐가?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셔서요. 아버지는 지혜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전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요. 지혜의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내 아빠여서 행복하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버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지혜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다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바다를 봤어요. 가보자.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바다로 향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지혜는 신발을 벗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기분 좋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 옆에 섰어요. 그래, 좋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파도 같은 거라고. 밀려왔다 물러가고 또 밀려오는 거라고.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시간이 찾아오죠. 지혜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사진 찍을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찍어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지혜를 찍었습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도 같이 찍어요. 지혜는 아버지를 불러 셀카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사진을 확인하며 지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궁금하기도 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